나와서 그 친구는 노동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노동 문제하고 공해 문제. 그때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는 제일 골치 아팠던 게 그런 문제죠. 공해다, 뭐 노동 문제다 이런 건 그때까지 아무도 건드린 적이 없는데 그 중앙시민에서 슬슬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공부 정부에서도 그 전에는 뭐 그냥 뭐 어떻게 해봤자 웬만한 계산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노동 문제를 건드리고 공해 문제를 건드리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공부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공해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예. 한강에서 수질 문제. 허리가 예. 구부러진 물고기가 나온다. 예. 나왔다. 예. 그때 이제 그 공해 문제 뭐 하여튼 최열 씨가 예. 그때 처음 이제 공해 문제를 이제 시작할 때인데 거기하고 이제 그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이제 첼시의 환경운동이 예. 70년대 중반에 이미 그 무렵에 시작해서 다른 일반 신문에서는 자기들도 전혀, 시작할 예. 때죠. 예. 그런데 다른 일반 매스컴에서는 그건 감히 뭐 접촉부터 할 뭐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기사를 쓰고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때 이제 노동 문제 소외지대인가 시리즈로 계속 이제 그 노동 문제를 다뤘고 그러고 그 우리 이제 장윤환 선배가 그 두희 선배가 이제 장윤환 선배가 익살로 한 세상 그래가지고 그 판소리 가락에 맞춰가지고 그 사회 풍자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꽤 오래 연재를 했어요. 그걸. 그런 문제를 다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공부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저한테로 전화를 해요. 이런 거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왜 당신네 왜 중앙시민은 서울시 기관지인데 왜 이런 거 자꾸 쓰느냐. 그 당신네 이름은 좋지 않다. 그때부터 이제 슬슬 좀 이제 요주의 매체가 예. 거기에 결부해서 아마 이종 부장이 와서 그 기획한 것 중에 한 개인데 우리가 그 무슨 소설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단편 소설 같은 것을 한 돈이 개씩 없으니까. 써주면 좋은데 이게 읽을 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차관에게 본 거니 단편 소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현대문학, 월간문학 무슨 뭐 이게 이런 각종 잡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잡지를 쭉 보고 단편 소설 중에서 그래도 뭐라 그럴까 사회를 비판을 하고 뭐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그런 소설 중에서 그달에 한 편씩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죠. 우리가 그때 뭐 돈 한 10,000원 썼나? 아주 소액으로요. 형식적으로 약간 그냥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점심값 우려 같이 밥 먹으면 끝날 정도 예. 돈을 줘가지고 그걸 실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그 소설이 있는가도 몰랐는데 주간시민을 보고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기 시작하고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간시민의 가판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시에 몇 분이나 찍었습니까? 뭐 부수는 게 많은 부수는 아니죠. 예. 아니 처음 제가 편집부장을 맡았을 때 그때 찍은 부수가 8,000부예요. 8,000부인데 8,000부 중에 5,000부가 서울시 납품이에요. 납품이고 1,500부에서 2,000부 정도가 기업체에서 뭐 500부, 뭐 300부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네하고 관계가 있는 뭐 어느 마을에 주든가 아니면 뭐 군 부대로 보내든가 뭐 그런 거고 일반 가판으로 나가는 게 1,000부 정도 될까 말까. 그래봤자 팔리는 게 없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조금 문제를 이제 그 공해 문제도 좀 다루고 뭐 하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5,000부 납품받은 걸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그 서울시에서 끊으니까 일반 기업체에서도 받던 거를 또 끊었어요. 근데 그 끊을 때 우리가 찍은 부수가 12,000부였어요. 오히려 예, 12,000부를 찍었는데 8,000부를 잘리니까 4,000부에서 5,000부밖에 안 남았죠. 근데 그때부터는 우리도 이제 아기 받치니까 좋다. 그럼 꼭 동아일보 이제 그 광고 사태 나서 이제 그 경력 광고 들어오면서 일반 광고 끊이면서 우리가 동아일보에서 우리가 더 힘을 쓰고 이제 악을 쓰고 이제 뭐 기사를 썼던 것 같이 주한심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닥치는 대로 다 쓰자. 그리고 써 나가니까 그 4,000부, 5,000부 됐던 게
금방 15,000부쯤 올라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판만. 가판으로. 그 순수히 이제 가드 판매만 15,000부쯤 올라가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문공부에서 정식으로 경고장이 와요. 신문사로요. 네, 그 중앙신문 앞으로 그 뭐 이런 뭐 무슨 기사를 찍어가지고 이번 호에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당신 발행 목적 위반이다. 그 이런 게 앞으로 재발되면 발행을 취소하겠다. 예. 계속 경고장이 와요. 매주 와요. 매주 기사 걸릴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문공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황선필 씨라고 있었는데 동아일보 우리 선배예요. 예, 우리 선배고. 장관 되셨던. 네, 예. 그 양반이 보도국장이었는데 동아일보 우리 선배고 또 고등학교도 제 선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양반하고 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게 공적인 대화인지 사적인 대화인지 모를 정도로 아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잡아가든가 말든가. 아 차라리 잡아갈 수 있으면 좋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자네 건드리기 싫으니까 고생시키기 싫으니까 내가 지금 전화로 이러고 있는데 내 입장도 좀 살펴줘. 자꾸 그러면 남들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는 안 건드리는 게 없었죠. 그 공해 문제, 노동자 문제뿐이 아니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 그건 우리가 직접 이제 취재한 건 아니고 어떤 신문 도쿄 특파원 하던 사람이 자기가 기사를 한 건 주겠다고 그 사실 그 친구가 자기네 신문에는 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기사를 팔라 그랬던 거예요. 그 나한테 은근히 이제 돈을 좀 줬으면 하는 건데 우리는 뭐 돈 줄 형편이 못 되니까 돈은 못 준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신이 그냥 주겠으면 주고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실었는데 그게 별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유명한 암 전문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기록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그 특파원을 지냈던 사람이 거의 우리 그 타브로이드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을 기사를 썼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놓고 삼성에 또 연락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 우리 안에서 그게 삼성으로 그 정보가 나가지는 않을 건데 그 친구가 아마 우리한테 그래놓고는 삼성 가서 또 돈을 요구했던 거 아닌가 몰라요. 삼성에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신문을 좀 자기네한테 달라. 몽땅 그 가판으로 넘기지 말고. 그 우리 그럴 수 없다. 그 난 더군다나 나는 편집 책임이지. 그건 그 판매에서 할 일이고 나는 그건 모르겠다. 뭐 얘기했으면 우리 판매국장이나 사장하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나중은 결국 삼성에서 그 신문을 다 사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가판에 못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확인해보진 않았고 그 삼성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통일교 문제도 그때 뭘 건드린 적이 있었고. 통일교는 여러 번 썼지. 예,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교 쪽에서도 그때 어떤 그 큰 신문사에서 하는 주간지의 편집장 하는 기자가 나한테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좀 그만 건드릴 수 없느냐. 그 당신이 신문하고 관계 없는데 왜 그러냐. 그 동업도 아닌데 자기가 이제 거기 신자예요. 아니까 통일교 신자예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뭐 봐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 우리 신문사로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장윤환 선배는 그때 그 익살로 한 세상 그런 그 전기 그 칼럼을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건드렸어요. 그 칼럼의 그 문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익살로 한 세상. 익살로. 예, 익살로 한 세상 그런 거. 예, 그 매회 나갔는데 그 심각한 문제도 건드리고 그런데 이게 그 전부 이제 판소리식으로 이제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그거는 그래도 별로 지적이 안 당했어요. 안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 단편 소설 싣는 거. 그 싣는 그 이달의 문제작 그러고 실었는데 한 번은 그 소설 송기원 씨라고 송기원 씨가 쓴 그 단편이 집단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월간 중앙인가 어느 잡지에 실린 건데 그걸 실었더니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비군 훈련장 이야기예요. 예비군 훈련장에 그 훈련시 오후 5시에 돼서 훈련 시간이 끝났는데 그 훈련장에 뭐 대대장이가 연대장에 나와서 끝났다는 식을 하고 해산 보고를 하고 해산을 해야 하는데 그 대대장이가 연대장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예비군들이 뭐야 이거 시간 지냈는데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해산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관리하는 현역들하고 이게 나갔던 예비군들하고 의견 충돌이 생긴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좀 봐주면 안 되느냐고, 우리 오늘 큰일 난다고 이러면 여러분들이야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우리는 어떡하느냐, 우리 좀 봐달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대대장인가 연대장인가 누가 나왔는데도 그때는 뭐 해당식을 할 수가 없죠.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현역들이 뛰어다니면서 이제 예비군들 불러 모으고 뭐 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나가고 나니까 육군 보안사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왜 이걸 실었느냐? 그게 어때서 그러냐? 그 왜 그 예비군하고 현역하고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느냐? 나 그런 거 없다. 그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처음 실은 것도 아니고 다른 잡지에 벌써 실렸던 건 난 제록한 건데, 그게 날 보고 그러느냐? 처음 실었던 잡지는 가만두고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그게 왜 그 사람들이 알게 됐냐 했더니만은 아까 얘기했죠. 그 어떤 기업체에서 뭐 1,000부씩 뭐 몇백 부씩 사다가 이제 자기네 관계되는 어떤 단체에 뿌린다 했는데, 그때 무슨 어떤 기업체, 그게 뭐 기아 산업이었던가 어느 회사에서 그 예비군 훈련장하고 자매 결연인가 뭐 돼 있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우리 신문을 사다가 그 예비군 훈련장에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자기네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자기네 부대뿐이 아니고 예비군 훈련장마다 그런 충돌 항상 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자기네 이야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안사에다 항의를 한 거라. 이런 게 나가면 어떡하느냐. 그 보안사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내가 처음 뭐 청탁해서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신문에 벌써 다 나간 건데 그러지 말라고. 나하고 관계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도 이제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그 소설도 그랬지만 시민 시장 그래가지고 그 시를 그 매호에 실었어요. 실었는데 그때 그 기획할 때는 그때 말로 하면 이제 운동권 시인들, 지금 다 이제 원로가 됐죠. 뭐 고은 씨나 뭐 김교동 씨, 신경림 씨, 뭐 또 정희성, 뭐 이시영 씨는 그때 아주 뭐 신참 정도였고, 예. 그때 그 이제 고은 씨 정도가 이제 한 중년 뭐 그런 데인데, 그때 이제 그 처음 기획할 때는 한 주에 한 분씩 해가지고 1년에 뭐 50몇 명 되니까 그 한 편씩만 더 받으면 한 100편이 되잖아요. 100편이 되면 시집 한 권 이제 그걸 분량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만 쭉 이제 계속 나갔죠. 나가는데 한 그게 20회, 30회 가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사장 통해서도 압력이 내려와요. 청탁이 와요. 그 사장 친구라고 그러고 좀 실어달라. 또 뭐 누군데 좀 실어달라. 근데 우리한테 그래 잘해주는 사장인데, 자기 친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정말 그 편집장 하면서 처음 부탁받는 거예요, 사장한테서. 그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그 한 편을 실었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들어와. 그러는 게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실어주고 왜 나는 안 실어주느냐. 그래서 결국은 처음 그 기획했던 의도대로 이제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 시하고 그 단편 짓는 것 때문에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 고려라고 뭐 해봤자 정말 이제 점심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네도 우리하고 이제 실린 게 좋아서 그러고 난 뒤에 자기 기분 좋아하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뭐 자기 고려보다도 이제 그 돈 더 많이 쓰고 가야죠.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소주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우린 또 이제 그 양반들한테서 또 뭐 기획 아이디어 비슷한 것도 얻고,